안녕하십니까, 권종미입니다. 사전투표의 그 부정선거 논란이 심각하죠. 틀림없는 부정선거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부정선거 아니라 그러면은 1번 이재명 찍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윤석열도 기표한 게 나왔어야 되죠. 그냥 부정선거 아니죠. 근데 초제일관 1번 이재명만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예정된 거고, 대법관이라는 중앙선관위원 노정희가 이미 사과도 하는 거 아닙니까? 들켰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도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겠어 오늘도 누수 소송 7탄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 여기 위쪽에 임플란트를 지난주에 해가지고 이가 하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입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하게 되면. 그리고 어제는 또 치료를 받고 잇몸 치료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마취가 좀 덜 풀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부정선거가 있든 또 이가 나쁘면 해야 되고, 또 지금 오늘 촬영하려는 목적인 누수 소송에 대해서 법원 감정인의 답변서가 날라왔어요. 각자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본론 들어가서 누수 소송 제7탄 법원 감정인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한 2, 3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에는 제가 촬영을 못하고, 자, 곧바로 오늘은 좀 길게 꼭 보실 분들만, 이거는 짧게 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총괄적으로 했고, 자, 이번 모두에 미리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의 답변서가, 일부는 맞는 얘기고, 일부는 형편없다는 거를 제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 또 다른 준비 서면을 제출할 겁니다.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누수가 발생했다. 최초 누수가. 자, 제 주장은 2020, 날짜는 말 안 할게요. 누수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사를 했다고 한다. 12만원짜리 실리콘 공사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샜느냐 안 샜느냐. 제 이번에 누수 소송은 첫 번째가 공사 이행 소송이니까, 공사를 이행해서 다시 누수가 발생 안 했으면 끝난 거죠. 그런데 12만원짜리 누수 실리콘 공사를 하고 나서 15일 후에 어마어마한 누수가 발생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추가 누수가 발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발생할 것이다. 공사를 완벽하게 하라.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법원 감정인 손해사정법인 이 인간은 막 그렇게 이상한 논리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담당 판사는 제가 그날 참석을 할 거니까 잠깐만요. 정확한 판결을 할 걸로 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하나에서 제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답변서가 제가 21가지 제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조회 신청서는 작성하는 것도 알려드릴까요? 사실조회의 목적, 사실조회 기관, 사실조회 사항, 이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야 돼요. 사실조회의 목적은 뭐겠어요? 본건 누수사건 관련해서 실리콘 공사 이후에도 더 많은 누수가 발생했고 소장 청구원 1항의 기재와 같이 현재도 누수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명백히 함에 있다. 이렇게 쓰는 거고, 사실조회 기관은 사정법인 누구 이렇게 쓰고, 그 사실조회 사항이 누수가 발생했고 공사를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누수가 발생했고 향후에도 누수가 발생할 것이다. 그에 대한 사실조회를 다시 하라. 누구한테? 법원 감정인 손해사정법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또 읽으면 너무 시간 가니까 보세요. 자, 1항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다 읽을까 말까. 어쨌든 2020년 5월 18일 옥상 방수공사가 시행됐는데 204호 누수 원인이 옥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옥상은 아니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건 알고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누수 원인이 빌라는 쭉쭉 타고 가려면 위층도 있을 수가 있고 옥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04호에 대한 누수 원인은 옥상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이 감정인이 하는 거는 402호 거주자 방문 문답을 통해 확인했다. 옥상 방수층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된 이득이 없다 진술했고, 옥상 방수층에 대해서는 204호 누수 원인에서 배제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아는 거고. 자, 2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년 8월 11일 원고 204호 최초 누수가 발생했죠? 라고 물어봤죠. 왜냐면 저는 제가 그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을 임차인한테 자료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2020년 8월 11일 날 최초 누수가 발생했다고 저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 하는 거는 뭐 최초 확인되는 USB를 제가 제출했잖아요. 누수 사진 촬영 일자는 2020년 8월 4일로 확인됩니다.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최초 누수는 USB 파일 사진 그 기록상에 8월 4일인가 보죠. 근데 8월 11일 날 난 연락을 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8월 10일 날 보니까 천장이 조금 젖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8월 10일 날 연락했겠죠. 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초 누수 사실을 인지한 거는 8월 11일이고 사진상에는 8월 4일이다. 또 대단한 거 아닌 것도 그걸 또 한 페이지 이상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짜증나는 거는 쓸데없는 데다가 그냥 장수만 막 늘리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잖아요. 공사를 했는데 추가 누수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공사가 불안전하니까 완벽한 공사를 이행해달라. 그래야 향후에도 추가 누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걸 감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나오지만은 명확한 답을 안 해요. 이렇게 사실조회까지 해도. 그 다음에 사망 질문입니다. 2020년 8월 17일 몇 차례 누수가 또 발생했죠? 실제로 누수가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럽니다. 감정인의 전달된 사진으로는 사진 촬영 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확인하든 뭐하든 사진으로 저는 모르지. 우리가 보내준 걸로는 8월 17일에 또 다른 누수가 발생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사진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하면 될 거를. 지가 하긴 지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임차인이기래요? 집주인이기래요? 하나만한 얘기를 해줘. 또 한 가지.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쭉 사진으로도 나오고는 최초 누수 촬영 일자는 8월 4일로 확인되고. 그래. 그 명백한 증거잖아. 8월 4일로 됐나 보지. 그런데 8월 10일날 나는 통지를 받았단 말이야.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차인은 8월 4일에 누수가 있었어. 근데 가만히 하고 좀 기다려 보다가 심해지니까 8월 10일날 다시 또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낸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네가 써야지. 그 다음에 8월 11일과 8월 17일 사진이 포함되어 최초 사진보다 누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게 커졌잖아. 해당 사진을 통하여 추가적인 누수가 몇 차례 발생된 것인지, 기존 누수 천장 마감지에 물기가 천장 도배지로 번지고 있는지는 판단하지 어렵습니다. 이 멍청한 인간아. 그러니까 최초 8월 4일이든 8월 11일이든 그 다음에 8월 17일은 계속 누수가 발생했잖아. 그리고 추가적인 누수가 발생한 건지 안 한 건지, 그 다음에 물기가 천장에 도배지로 번지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라고 감정인을 쓰는 거 아니냐고. 그걸 네가 하란 말이야. 그런데 판단하기 어렵다? 그럼 너를 뭐하러 써? 그냥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잖아. 4일이든 10일이든 11일이든 17일이든 계속 누수가 점점 번지고 있다. 안 그래? 안 그러냐고. 그거를 밝혀달란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를 판단하기 어렵다? 자, 사항 질문. 2020년 8월 21일 피고
302호 일부분의 창틀 코킹 공사가 시행되었죠? 그리고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코킹 시행 뭘 판단하기는 지가 그렇게 코킹 공사 시행됐다고 나한테 알려준 거지. 페이지 17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영수증과 문자 내용을 통하게 볼 때 코킹 공사는 8월 시행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단이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 사람한테 너도 받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5항입니다. 자, 21항까지 제가 질문했으니까 2020년 8월 21일부터 2021년 9월까지 누수 현상이 없었다. 장마철에도 누수 현상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이 감정인은 8월 20일부터 9월까지 누수 현상이 없었다. 조금 뭐랄까 뭐한 얘기지만 오타 좀 넣지 말고 정확히 쓰란 말이야. 돈을 300만 원 넘게 받고 있으면은 누수 현장이냐? 장마철에도 누수 현상이 없었다. 이렇게 감정서에 진술했어요. 근데 그게 맞느냐? 원고 임차인의 진술을 참고했다라고만 얘기하는까 계속. 여기서부터 감정인의 감정서와 임차인의 진술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자, 결과적으로 8월 21일 날 실리콘 보수공사를 했는데 9월 12일 날 정확히 며칠이냐면은 9일 21일 후에 심각한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9월 12일 추가 누수가 엄청나게 훨씬 더 심하게 발생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감정인은 그 원고와 피고 협의하에 뭐 사진도 다 했고 원고 측은 불참하였지만 여기서 원고 측은 불참했다고 제가 원고입니다. 원고 임차인과 피고 당사자가 참석하였다. 야, 생각을 해봐. 원고 임차인은 참석하고 싶어 참석한 게 아니고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너한테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미리 임차인을 윗집에다가도 공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거는 윗집 세입자가 열어주지 않으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밑에 우리 원인 파악을 하면 윗집과 아랫집을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임차인한테 내가 전화번호를 너한테 알려주고 가보라 그랬잖아. 가보라고. 그래야 문을 열어줄 거 아니야. 불쑥 네가 찾아가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편의를 해줘야지. 원고니까. 그랬더니 원고 신원 불상과 피고 당사자가 참석하였다. 제가 그런 얘기 뒤에 나오지만은 내가 참석도 안 했는데 원고와 피고 입회 화해 그렇게 자기가 다 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참석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왔잖아요.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원고 측은 불참하였지만 이게 이제 답변서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 참석했다고 나오더니 그 다음에 원고 임차인과 피고 당사자가 참석하였다. 임차인은 더 이상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계속 얘는 자기 처음에 감정서상 그를 흐트리지 않으려고 계속 거짓말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그때 얘기했지만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누수 공사를 하고 누수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진으로 나한테 보내왔단 말이야. 물이 주르륵 흐르는 사진을. 그런데 여기서는 정반대로 더 이상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네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게. 언제부터 누수가 중단됐는지 임차인한테 묻자 위층의 창틀 공사 후 누수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거 완전 나 거짓말이야. 너는 계속 내가 추궁을 해야 되겠어. 법정에 가서라도. 임차인이 그런다 이 말이야. 8월 21일 실리콘 일부 공사 12만원짜리 공사하고 나서도 더 심한 누수가, 그때는 물이 천장에 물이 흘러내리지 뚝뚝 떨어지진 않았다.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반드시 네가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9월 12일 날 그 공사 이후에 9월 12일 날 그 이후에 물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무슨 위층의 창틀 공사 후 누수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해? 정신 빠진 인간이야 이거. 그 다음에 USB, 내가 첨부한 USB 폴더에 2020년 9월 10일, 11일, 12일 추가 누수한 거 사진을 볼 때
2020년 8월 11일과 12일 사진보다 천장 도배지에 물기가 젖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 인간아, 물기가 아니야. 물이 줄줄 흐른다고. 물기가 아니란 말이야. 왜 말을 너는 교묘하게 틀으냐는 얘기야. 물기가 젖어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줄줄 흐른다고. 대야에다 받쳐놨어, 안 받쳐놨어? 그것만 답해봐. 그 다음에 2020년 9월 2일 동영상에서는 불상 후 구멍으로부터 천장의 물기가 아래로 쏟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그렇지, 물기가 쏟아지고 있잖아. 너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뒤에 가서는 슬쩍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사진은 감정서랑 뭐 어쩌고저쩌고, 나머지 사진 동영상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고, 누수 시기를 감정인이 확인할 수 없었다. 누수 시기는 네가 우리가 제출한 것만고 파악하는 거지. 너는 모르지. 8월 4일이든 10일이든 12일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몇 번 얘기를 해. 내가 전달받은 거는 8월 11일이라고. 근데 누수는 언제부터 있었어? 4일부터 있었나 보지. 그런데 임차인이 그걸 알고도, 그렇잖아. 임차인 볼 때는 어느 정도 경미할 때는 집주인한테 꼬박꼬박 전화 안 한다고 기다려보는 거야. 그러다가 8월 11일 날 심해지니까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뭐 대단하다고, 나머지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고, 누수 시기를 감정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네가 왜 그걸 확인해? 우리가 제출한 자료로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응? 그러냐, 안 그러냐? 아직 너는 좀 사회생활을 더 해봐야 돼. 응? 그리고 원고는, 유선통화 내용상 원고는 사실조에서 제출한 사진을 임차인이 보내왔다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아니, 당연히 나는 임차인이 제출한 것만 가지고 내가 법원에 제출하지. 내가 어떻게 그 집에 살았냐? 그래, 안 그래? 나는 임대인이라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 뭐 알 수가 없지. 있는 바. 감정단 시 원고 및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되지 않는 사진 및 동영상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야, 당시에 처음에 제출할 때 한 게, 네가 지금 그랬잖아. 공사 이후에 누수는 없다. 그렇게 감정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보강한 거잖아. 보완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제출한 사진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가 들어간 거지. 이번에 어떻게? 사실조회 신청서에. 그래, 안 그래?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야, 이런 거. 하나만, 그래도 종이만 잔뜩 이게 두껍게 해놓잖아, 너는. 아, 답답한 인간, 진짜. 자, 6항. 2020년. 또 제가 한 번 더 짚는 거예요. 9월 10일 천장에서 물이 주르륵 흘 정도 전과 비교했을 만큼의 엄청난 추가 누수가 발생한 건 사실이죠? 그릇을 받칠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 인정하시는지요?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감정상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답변에 2020년 9월 20일 그 사진하고 USB에 명확히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지가 처음에는 어떻게 뭉개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하는 거야. 천장에서 물줄기가 내려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슨 추정이야. 흘러내렸지. 야, 이 정신 빠진 인간아. 추정이 뭔 줄 아냐? 추정은 나중에 번복하는 걸 추정이라고 그래. 번복할 수 있는 거를, 간주는 번복하지 못하는 거. 그럼 네가 이건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거야? 물줄기가 흐르는 건데 추정이 아니고 그걸로 간주되는 거야. 아무리 네가 무식하다 그러더라도 이 손해 사정이들이 굉장히 무식한 놈들이에요. 지금 보니까 2020년 9월 20일 천장에서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것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게 아니고 흘러내리는 거 받았어. 그냥 사실이야. 그리고 2020년 9월 22일에 촬영됐는지 여부인지는 감정인이 알 수 없었다. 아, 네가 알 필요 없지. 나도 그 9월 12일에 촬영됐는지 나도 몰라. 받았으니까 나는 자료만. 나도 자료를 받고 너도 받고 그 자료를 제출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4호 내 임차인밖에 없는 거야. 근데 왜 쓸데없는 걸 자꾸 빠져나가려고. 9월 12일에 촬영된지 여부는 감정인이 알 수 없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니까. 그냥 근데 객관적인 사실이 어떻게? 9월 10일 날 촬영했잖아. 그래, 안 그래? 물이 주르륵 양동이까지 받쳐놓고. 답해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단 말이야. 그 다음에 7항.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2020년 10월 20일 제가 소장을 제출한 게 맞나요? 물어봤어요. 왜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9월 12일 날 추가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 친구는 처음에 감정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추가 누수는 없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가 누수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현재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누수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10월 12일 날 제가 소장을 제출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말하냐? 추가 누수가 발생을 했음에도 추가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장을 접수한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근데 추가 누수가 없었고 완벽히 공사했다 그러면 제가 소장을 제출했을까요? 안 했다 이 말이야. 그걸 내가 답변하라 그러지. 답변상이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제가 10월 12일 날 소장을 접수한 게 맞나요? 그랬더니 지가 그렇게 지적을 해서 그 원래 감정서에 그러니까 지가 확인해 보니까 10월 12일이 아니고 10월 13일로 확인된다. 10일이든 13일인가 그게 소장 작성한 게 일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하나도 안 중요해.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소장을 제출한다고 하면 내가 정신 빠진 놈이고, 추가 누수가 발생했는데 네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소장 제출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추가 누수가 발생했잖아. 실리콘에 12만원짜리 공사하고 나서. 그래서 소장을 제출한 거 아니야.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너는 10일이 아니고 13일이에요. 어? 지금 뭐 나하고 장난하냐? 자, 파랑 또 넘어갑니다. 시간 되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또 그러니까 조목조목 21하나를 내가 꼼짝 못하게 질문한 거예요. 자칫 감정인의 감정서만 훑어보면 302호 누수 공사 후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 내가 한번 또 짚는 거예요 지금.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소장을 제출한 걸로 오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결코 사실 아닙니다.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소장을 제출한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감정인의 감정서에서는 누수가 발생된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추가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너는 추가 누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는 추가 누수가 발생했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소장을 제출한 거고. 이 정신 빠진 인간이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 내가 지금 실리콘의 위층에서 공사를 했고 12만원짜리, 이게 120만원도 아니고 이 소송이 지금 얼마짜리인데 12만원짜리 공사를 해가지고 다시 누수가 발생했잖아. 지금 그거 인정해 안 해? 했기 때문에 했는데 윗집 주인이 해줘 안 해줘? 공사를 안 해주잖아. 그래서 내가 소장을 제출한 거잖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니까. 그러니까 뭐요? 누수가 발생된 사실을 부정하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수가 발생된 사실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 얼마 모르는 거야. 명확히 답변해. 공사하고 추가 누수가 있었어 없었어? 그것만 답변하면 될 거 아니냐. 왜 그거 답변 안 해? 그거 내 준비 서면에 또 넣을 거야. 그리고 이 얘기를 내가 반드시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너 그 형편없는 거를. 구항 원고 관계자의 진술상 창호 교체 후 누수가 중단되었다는 진술이 아직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공사하고 누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공사하고 누수가 있었다. 근데 안 해줬다. 또 누수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핵심자인 거니까. 그 답변서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원고의 관계자는 임차인이 아닌 원고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쓸데없는 얘기 나와요. 야, 너는 나를 만난 적도 없어.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무슨 창호 교체이고 누수가 중단됐다는 진술. 이 진술은 누구밖에 안 했어? 임차인밖에 안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정신 빠진 놈아. 임차인밖에 진술 안 했잖아. 진술을. 내가 너를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뭔 진술을 해? 어? 내가 거기 살고 있지도 않은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좀 점잖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거야. 형편없는 놈이기 때문에. 자, 시팡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창호 교체 이후, 창호가 교체도 아니야. 그게 보수지 교체냐? 창호를 교체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진술은 누구밖에 안 했는데 임차인밖에 안 했어. 임차인만, 오직 임차인만. 근데 원고 관계자는 임차인이 아니고 나를 이야기. 장난하냐? 응? 내가 아직도 혼 좀 나야 돼. 다시 하겠지만요, 이 판결은 내가 이길지 그 사람이 이길지 모르는 겁니다. 왜? 판사도 이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엄청나게 내 주장을 할 거죠. 넌 객관적으로 그 자료가 자료대로만. 자, 일단 시판 넘어가고, 감정서상, 당신의 감정서상 204호 수침 피해 장소는 302호 창틀이 원인인 게 맞는가요? 그러니까 그건 맞다고 그래요. 이제 302호 방어 창호 실링제 노후화로 본건 누수 원인이 판단하였다. 그래, 그걸 고치란 말이야. 얘가 말이야,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감정서를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이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검사든 판사든. 얘도 그런 이상한 건 거죠. 결국은 800여 창틀이 누수 원인이라고 이제 이거는 확실해진 거죠. 그럼 고쳐라는 얘기야. 세실을 교체하면 될 거를 안 하니까. 자, 11항 20페이지 하단 사진은 추가 누수 사진인 거 몰랐습니까? 그럴 거면 누가 300만 원 넘는 돈을 들여 감정을 합니까? 동네 설비업자와 다르게 기술적인 감정을 바라는 게 잘못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죠. 최초 누수 사진인지 추가 누수 사진인지 몰랐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당신은 알 필요가 없어. 어떤 누수 사진인지 몰랐는데 그렇게 누수가 계속 발생했어. 그러면 그게 추가 누수가 언제 발생했느냐? 8월 22일 날 실리콘 공사 이후가 됐는데 그걸 내가 알려주잖아. 지금 내가 네가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야. 9월 12일 날 공사 후에도 그런 실리콘 사진이 있다. 알고 똑바로 해라. 너는 이런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누수 원인을 파악을 하고 어디가 누수 원인이고 창틀이 원인이고, 그런데 그게 전부 공사를 했는데 공사가 너무 엉망진창해서 추가적인 공사를 해야 된다. 이걸 네가 감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추가 누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판사가 청구취지 변경서를 안 보내지. 근데 이게 안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계속 공사는 했다.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개백도 같은 얘기 어디냐고. 감정이. 실제 지금 너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인정하잖아. 추가 누수가 발생했어 안 했어? 실리콘 공사하고 했지? 인정했지? 그럼 인정한 거란 말이야. 네가 했던 감정이 틀렸으니까 번복을 하란 말이야. 12항. 자, 창틀 실링제 보수 몇 차례 강수량이 많은 건 확인되지만 추가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너는 추가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어. 그것도 대부분의 임차인의 진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지 과학적 기술적 검사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 자기도 인정해요. 자,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하냐 그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뭐야 이거 뭐 사진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거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누수 사진이 있다 없다 이 날짜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뭔 의미가 있어? 이미 자료가 있는데 이거 쓸데없는 걸 막 여기다 칸 채우지 말고. 내가 최초로 전달받은 거는 8월 11일이라고. 최초 누수가 발생했다고. 최초. 그리고 쭉쭉쭉 보면 8월 17일에 또 그 누수가 발생하고, 그러나 8월 4일날 그 누수가 발생한 건 나한테 전달 안 했다고. 그런데 그 사진에 나와 있잖아. 천장이 좀 얼룩얼룩만 하잖아. 근데 그게 뭔 의미냐냐고. 대답을 안 해, 대답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내가 질문했어? 응? 과학적 기술적 검사를 한 적이 없다. 임차인이 직접 다 따라다니며 봤으니까. 그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근데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또. 뭐 그 날짜요. 8월 4일은 어떻고 8월 10일 뭐 어쩌고 저쩌고 물기가 많아졌다가 행자는 온 것도는 뭐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고. 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2020년 9월 13일경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누수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 추정이란 말을 자주 쓰네. 야, 추정이라는 건 추정인지 너 뭔지 모르냐 너?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지. 9월 30일경 이후부터는 누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던가 딱 단정을 해. 아는 걸로 간주된다고 그래. 추정? 아, 나는 그렇게 추정했는데 그냥 추정 안 할 수 있다고 번복하려고 그런 거야 너 지금? 9월 13일 이후에 누수가 발생했어 안 했어? 했잖아. 안 했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했잖아. 13일 13항. 자, 영수증상 12만원짜리 영수증상 300여 창틀 보수공사는 12만원짜리가 완벽한가요? 나 물어봅니다. 12만원의 공사비는 인건비에도 턱없이 부족한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이런 날림공사로 추가 누수가 발생 안 했을까요? 앞으로도 추가 누수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추가 누수 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랬더니 측면의 그 보수공사 12만원짜리가 측면의 시공 상태는 양호하나 상단과 하단의 보수공사는 양호하다 판단하기 어렵다 했고. 장난하냐? 어? 야, 물이라는 것은, 누수라는 거는 실오락이 하나만 있어도 누수는 발생하는 거야 이 멍청아. 그런데 상단은 양호하고 상단과 하단과 내가 그랬잖아요 그때도. 하단 실리콘 이렇게 네모로 있잖아요. 그 밑에 그 하단이 다 썩었어요. 그 세멘트가 그 푸실푸실 모래가 됐더라고. 그걸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단 하단은 전부 썩었지. 썩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서 물이 들어왔단 말이야. 너 얘기했잖아 지금 너도. 측면이 무슨 완벽해.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나 100번 양보해도 상단과 하단이 양호하지 않다며. 그랬으면 재공사하라, 교체하라, 그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추가 누수에 대한 책임 주체의 발생 가능성은 본건 감정상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그건 네가 하나만 하는 얘기지. 네가 다 빠져나가려고. 공사를 하고 추가 누수가 발생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추가 누수가 발생하면 또 다른 추가 누수가 발생해 안 해? 한다. 그걸 네가 감정상에 해야지. 무슨 판단 안 해? 그럼 뭐하러 너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14항입니다. 14번째 질문이에요. 보수공사는 방 한 개만 바르고, 방 한 개 그 창틀만 바르고 다른 곳은 손도 안 된 거의 댐빙실 공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감정서에. 그런데 그 표현이 맞나? 스카이 차량도 없이 방 한 개만. 여러분, 창틀에서 누수가 있는데 안에서 발랐어요. 안에서. 밖에서 외벽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안에서 실리콘 공사를, 그 안에서 창틀 안에서 그 문가에 서서 이렇게 그 실리콘 공사를 해야 맞습니까? 정말 이런 애들이 감정을 맡고 있어요 지금. 내가 어처구니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이? 사실조회 13항에서 답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랬죠. 자, 제가 또 15번째 질문입니다. 30년 경력의 동네 설비사장의 세시 전면교체 없이는 누수 잡기는 틀렸다는 의견에는 다른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동네 설비업자의 누수 원인 파악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서 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본건 감정사항에는 누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고 피고 소출된 300여 노후화라는 누수로, 자, 노후화로 추정되면 감정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감정인이 답변에 회신할 수는 없다. 회신을 해야 돼. 회신 의무가 있는 거야 너는. 다음에 16번 누수 발생이 딴 거 물어보는 거다. 302호라는 건 확실하죠? 302호는 확실하다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또? 사실조회 15항의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원고와 피고 12월 2일날 원고와 피고 입회하에 현장 감정을 실시하였다고 했습니까? 근데 나는 참석한 적이 없다 그 말이야. 근데 지가 원고와 피고 입회하에 현장 감정을 실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고가 아니고, 뭐, 그때 원고,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또 슬쩍 담 넘어가요. 말은 똑바로 해란 말이야, 말을. 너는 처음부터까지 나를 본 적이 없잖아. 임차인만 봤잖아. 그리고 임차인의 진술만 갖고 했잖아. 누수 탐지 했어, 안 했어? 임차인의 진술만 했어, 안 했어? 실리콘 공사하고 추가 누수 있었어, 없었어? 그것만 답변해봐. 내가 너한테 많은 요구를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18번째 질문. 전문적인 기술적 탐지는 한 적이 없다. 유관검사에만 의존했다고 지가 얘기했어요. 그 감정서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끝없는 곡해된 진술을 끝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변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얘기해요. 별도의 탐지 장비를 가지고 누수 탐지는 필요하지 않다 판단하였다. 아니, 누수 탐지를 하러 와가지고 누수 탐지 장치는 대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집에서. 그리고 다른 장비를 이용할 필요는 없었으나 천장 개구부 확인을 위하여 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였다. 그 사진이 다 보내갖고 또 내가 임차인 찍은 사진이 있어요. 천장을 뚫어가지고 후레쉬로 해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게 누수 탐지의 전부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20만원, 30만원 주면 동네 설비업자들도요, 완벽한 기계를 가져가지고 구석구석 다 탐지를 해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기술적인 검사, 전문적인 검사를 하란 말이야, 다시. 그 다음에, 19항은, 이거, 204호 누수 피해만 올바르게 감정한 걸로, 이것만 유일하게 올바르게 감정했다는 거예요. 왜? 204호에서 천장 누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한 거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서 그냥. 자, 20번째입니다. 이제 거의 막판이네요. 본건 누수 사고는 우천시, 특히 포구시에 발생한 점. 누수 원인이 300여 실링제 틈새로 빗물 유입이라는 감정과 변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죠. 코킹 공사가 8월 20일에 진행되었는데 2020년 9월 10일과 9월 11일에 천장 막은데 물기가 젖었기 때문에, 야, 정신 빠진 놈아, 물기가 젖은 게 아니고 물이 흘러내렸다고. 이거에 대한 책임 있으면은 나한테 책임을 물으란 말이야. 내가 잘못 말하고 있다고. 물이 줄줄줄 흐르잖아, 지금. 양동이로 받쳐놨잖아. 근데 물기가 젖어? 너는 물기가 젖은 거하고 물이 천장에 구멍 뚫어져서 물이 줄줄줄 떨어져서 땅에 떨어뜨린 거하고 그걸 구분도 못해? 그러고도 감정이냐? 왜 법원에 등록을 한 거야, 너는? 응? 피고 코킹 공사가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피고 코킹 공사가 잘못되거나 적절하지 못해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뭘 추정해? 잘못됐지. 물기가 젖은 게 아니고, 실제로 물이 줄줄줄 흐르니까, 공사하고 나서. 맨날 추정이란 말이죠. 추정, 어서 이상한, 우천시에, 이것도 웃깁니다. 본 건물 누수는 우천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참 어처구니 없네. 며칠간 계속되는 우천 기간 동안에는 건물 마감재가 수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취약 부분인 1호 창틀에 노후된 피실링제 틈새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게 우천시 직접적인 피해야, 멍청아. 우천시 피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머금고 있다가 하루나 이틀 후에 물이 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우천 피해인 거야. 나 이런, 머금고 했든 뭐하든 실링제가, 그 다음에 그 실링제 바닥면이 전부 낡아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본건에서도 코킹 공사가 이루어진 며칠이 지나서 천장 마감재 물고임 현상이 발생됐고, 또 이건 마지막 헐쩔 수 나오는 거야. 2020년 9월 13일과 11월 추가적인 보이는 누수 원인은, 자, 여기 나옵니다. 본건 누수 원인은 기존 감정서 내용과 같이 300여 방일 창원 실링제 노후화로 인한 누수로 판단됩니다. 누수로 판단돼. 그 하나만한 얘기야. 너 말고도 동네 설비업자도 그냥 간단히 그 진단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공사가 올바로 됐어?
추가 누수 또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추가 누수가 발생했어 안 했어? 했잖아. 그럼 제대로 된 공사를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자, 마지막 21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추가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재공사가 시공돼야 한다는 감정서에는 제가 재공사 시공돼야 한다는 감정서가 있으니까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추후 다른 요인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될 수 있다 판단하므로 판단한다고 했네. 그리고 보수 또는 재시공, 대체공사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에 제가 또 하나 하니까 이제는 보수를 하고 또다시 재시공, 대체공사 한다고 판단된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지못해 재시공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걸로도 얘가 지금 살짝 피해가려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이만큼 자, 제가 한 잔 마시고 이만큼 누수가 소송이 힘든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다음 주에 좀 시간이 날 때 어떤 9일날 선거를 하고 저는 선거도 당일 투표하려고 지금 딱 우리 같이 부부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때나 시간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구가 멸망해도 이렇게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준비 서면을 또 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거를 마지막에 저는 제가 추후 다른 요인으로 누수가 인한 다른 요인이라고 됐잖아. 또 다른 딱 빠져나갔잖아. 다른 요인으로 무슨 다른 요인이냐? 똑같은 요인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재시공, 대체공사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이제 그로 판단해야지. 또 추정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로 저는 이제 재시공 한다고 내가 했겠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필요하면은 또 추후 보완 답변을 한다 그러더라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거는 판사 손에 달려 있으나 그건 잘못됐다 이거야. 니는. 그래서 내가 준비 답변을 또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거는요 원래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만약에 1심에서 잘못되면요 2심까지 끌고 갈 거고요. 몇 년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최종 대법원까지 그저는 끌고 갈 겁니다. 그에 대한 사건을 이 사건에 대한 결과까지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그 누수 전국의 누수 한 거는 그대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사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고 이걸 이기지 못하고 재시공을 안 한다 그러면은 아마 누수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아마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간들 때문에. 그래서 판사는 이거에 대한 가이드는 감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난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썩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막판에 가서는 재시공이 필요하다 판단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잘 들으세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시공 한다는 게 됐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 마세요. 믿지 말라고요. 다 믿지 마는 거야. 제가 거의 이길 걸로 확신을 하지만 그거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어날 일은. 판사가 또 어떻이 시공 안 해도 된다 할지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향후 이번에 결과 또 재판장에 갔다 오면 그까지도 전부 계속 이거는 업로드를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결과 1심 결과도 제가 반드시 여기서 그대로 공표를 해드릴 것이고, 만약 1심 경파에서 그 결과에서,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재시공을 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공사를 하는 거죠. 집 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천장 보수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납 예치했던 308만원을 다시 되돌려 받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착한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래요. 지금 저한테 요청하는
그 상담을 하고 있는 수많은, 제가 답변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상당수 엄청 많은 피해자들이 엄청난 손해배상을 요구해가지고 억울하다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어떤 상담 의뢰인은 그래요. 자기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손해배상하고 수리하고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다. 더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한테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는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은. 공사만 해더라. 2020 가단해가지고 공사 이행 소송이라니까요. 뒤에 손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사만 해달라. 이런데도 이렇게 이 감정인도 이따구로 나오고 임대인으로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누수 사건이 있어도 공사 안 해줘도 되네. 그래 안 그래요? 명백한 사실만 하나 얘기할게요. 누수는 발생했어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 신용을 했어요. 12만원짜리. 도대체 창틀로 빗물이 샜는데 내부에서 공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얘기해. 제 말이. 외부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새씨를 뜯어내야 돼요. 다 노후화돼 가지고 썩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에서 창틀만 실리콘이 이렇게 쭉쭉 해서 되겠느냐고 이게. 그리고 공사를 했어. 그런데 추가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추가 누수가 발생했다는 걸 인정하면 되잖아. 이 법원 감정인 인간아. 그래서 재공사를 해야 된다. 새씨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딱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나올 확률이 많아요. 지금 얘가 조금 이렇게 수그러진 거니까. 근데 나는 안심을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서면을 제출할 거예요. 여러분, 결과까지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